대한민국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당시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노후 소득이 낮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당시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가 현재 20%에 육박하면서 제도를 지속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와 지하철 공사가 전부 감당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노후 시설 교체나 안전 설비 투자에 쓸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효율성 차원에서 제도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현재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 상관없이 65세만 넘으면 모두 무료 혜택을 받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혜택의 범위나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요.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사회 참여 의지도 높으므로 무료 이용 시장 연령을 70세로 높이거나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일부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는 것이에요. 무조건 혜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업데이트하자는 취지죠. 반대로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무임승차가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요.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국가는 막대한 의료비와 건강보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또한 복지 대상을 소득에 따라 가려내는 선별 복지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요. 혜택을 줄 대상을 고르기 위해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모든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리는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도 심리적인 자부심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예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운영 적자의 근본 원인을 제도 자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지하철은 공공서비스이며 적자의 주요 원인은 국가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있어요. 따라서 국가 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